투자 문제 오늘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사서 축적하는 회사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현물을 투자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IBIT와 같은 그런 블랙록의 IBIT와 같은 그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것이 있고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가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죠. 그게 MSTR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회사와 함께 투자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상승분의 1.7배에서 2.5배 정도 이런 가격 상승에 노출이 되는 거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150불대를 돌파해 가지고 161불대 161불대 또 166불대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스트래티지 주식입니다. 가장 비트코인 노출을 증가시키는데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이 분기 성과가 발표됐기 때문에 오늘 노바쿨라 오캄이란 분이 최근에 비트코인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제시를 했네요. 연구 우선주를 발행하지 않고 배당을 지불해야 되는 그냥 주식 수를 더 늘리네요. 보통주. 그러면 이제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의 주식이 휘습되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보통주를 발행해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ATM at the market 발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200만 주의 보통주를 새로 발행해서 시장에 팔았습니다. 12월 말하고 1월 초순에. 이를 통해 총 3억 1200만 달러 4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확보한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더 샀습니다. 3억 1200만 가운데서 1억 1630만 달러를 투입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1286개 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 만큼 기존 주주들에게 주당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겠죠. 결국은 보통주가 희석되는 속도보다도 비트코인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더 이로운 건데 그게 역전되면 이제 곤란하겠죠. 비트코인 한 개당 평균 매수가는 9391달러입니다. 1월 1일부터 4월 사이에 매입한 비트코인 평균 단가는 9391달러로 현재 시장 가격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보유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는 67만 3783개입니다. 이번 매입을 포함하여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총 비트코인 수량은 67만 3783개를 갖고 있습니다. 상장사 가운데는 단연 톱 1등 보유량입니다. 우선주 대신에 보통주만 발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 우선주는 배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가 배당 부담이 있는 우선주는 전혀 발행하지 않고 보통주만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보통주 주주들은 주식수가 이번만 하더라도 200만 주가 늘었기 때문에 지분이 희석되지만 이자로 나가는 돈을 아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 바로 회사의 의도입니다. 주식을 판 돈 가운데 3억 1200만 원 중에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1억 1630만 불 어치 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회사의 예치금으로 보유해 가지고 재무 건전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전문가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위험이 많이 따르는 그런 투자라고 그렇게 하죠. 저는 일체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돈 중에서 투자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빚을 지는 것을 태생적으로 너무나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회사 주식은 사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인데 유일하게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레버리지 투자. 자,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우리 주식을 시장에 팔아서 주주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아서 그 돈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비트코인 표준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방법은 한국에서는 현물을 사는 방법이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다른 하나는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MSTR 주식을 사는 거죠. 미국에서 투자하는 것은 코인베이스와 같은 데서 현물 ETF 아니면 소피뱅크에서 현물 ETF를 사고 그다음 미국의 정시에서 IBIT와 같은 그런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를 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MSTR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가 이건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인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투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 경험 이 안목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이트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 모으기 위해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가 지금 4가지가 있습니다. STRF, STRC, STRK, STRD, MS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을 주죠. 그러니까 만일 마이크로 스트레이트들 사업 모델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배당이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좀 팔아 가지고 그냥 여기서 이야기하는 STRC 같은 걸 사면 되죠. 그러면은 STRC를 사게 되면은 대략 주가는 $100 정도의 유지가 되도록 되니까 원금 손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원금 손실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원금 손실을 줄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10% 내외의 배당을 받는 거죠. 그걸 월 10% 연 10%를 잘라서 12개월에 나누가 돈을 주니까. 그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12월 29일부터 31일 사이에 보통주 125만 주를 발행했네요. 그래서 1억 9,500만 불 정도를 자금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4일 사이에 보통주니까 MSTR 주식을 여러분들 73만 주를 발행한 거죠. 그래서 1억 1,630억 불 정도를 조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 우선주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보통주를 발행해 가지고 이제 돈을 확보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만일 미국 시장 같으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갖고 있으면은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을 6%에서 10% 정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담보 물건으로 나가는 이자는 10%면은 비트코인의 30% 정도 향상하게 되면 20% 정도 차익을 본인이 가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개인이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 모델이 바로 MSTR의 사업 모델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잘 나와 있네요. 1월 1일부터 1월 4일 사이에 1283개를 샀네요. 비트코인을. 그다음에 여기 12월 29일부터 12월 30일 사이에는 비트코인을 3개 사고 그럼 다 합쳐 가지고 1280
86개를 산 거네요. 6개. 6개를 사가지고 이제 늘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 핵심은 한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얼마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비판자들은 보통주를 계속 200만 주 이렇게 내니까 주식 가격이 이제 희석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되지만 동시에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대출을 받아 사는 일을 그냥 마이클 세일러가 해주는 겁니다. 금융공학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조금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MSTR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공격적인 투자니까 이런 걸 잘 이제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전환사채처럼 이자를 줄 필요도 없고 영구 우선주처럼 배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모든 돈을 다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주들은 자본 희석의 단점보다도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 증대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장점이 크다고 판단할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사업 모델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업 모델이고 제가 투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공격적인 투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조하셔 가지고 오늘 비트코인 가격도 좀 오르지만 비트코인 깊이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파고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와 본질을 그냥 꿰뚫는 겁니다. 비트코인 물리학 피직스 맞습니다. 피직스. 이 대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지오바니 박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스테판 박사입니다. 스테판 박사. 멋진 이야기지 않습니까? The Economics of Bitcoin이 아니고 The Physics of Bitcoin입니다. 제가 공학 분야는 잘 모르는데 비트코인 하면서 여러분들 이 물리학 분야를 좀 들여다보니까 공학 쪽에서는 최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물리학을 할 것 같아요. 에코노믹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Physics of Bitcoin. 그러니까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하면은 삼라만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화폐제도, 역사제도, 구매력, 인플레이션, 내적 가치, 외적 가치, 에너지 전부 다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왜 비트코인만 저렇게 이야기하냐. 엔비디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면 삼라만상을 전부 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오늘 이 글이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 확장성에 관한 글입니다. 36만 개의 쌍으로 된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발견한 확장지수는 5.74로 몇 법칙을 확인시켜 줍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계속 확장해가는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몇 법칙의 확장지수가 5.74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게 3일일 겁니다. 이틀 전에 방송한 겁니다. 방송이 중단이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말로만 설명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방송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이게 1월 4일 날 1월 3일 날 발표한 36만 개의 데이터셋을 이용한 분석 결과를 한 번 더 강조한 겁니다. 1월 4일 날. 그럼 1월 3일 날 원래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비트코인의
확장성에 관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원문입니다. 원문.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프를. 이 5.741 확장 지수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기울기가 탄생 일수의 5.741성만큼의 가파른 기울기로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문장 하나하나 읽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죠. 이걸 이해하게 되면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은 본인이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것이고,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본인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경제학, 물리학, 역사까지 여러분들 지평을 확대해 나갈 겁니다. 연구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본 것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기울기를 무려 36만 번 이상 계산하여 그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36만 개 데이터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모든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영어 표현으로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근처에 대부분의 데이터가 모여있는 완만한 종 모양입니다. 이게 점선 모양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데이터는 이보다 훨씬 중심이 뾰족하고 양끝이 두터운 T 분포 형태를 띱니다. T 로케이션 스케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뾰족합니다. 평균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것이 어마어마하게 괴팍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텁습니다. 두텁습니다. 헤비 팻 테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비트코인의 일반적인 금융자산보다도 훨씬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폭락과 이런 폭등이. 다음입니다. 이번 분석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맥법칙이라는 자연법칙을 따르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비트코인의 성장이 무작위가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확장되는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스케일 풀이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나이를 먹더라도 일정한 비율로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중심값 5.74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성장 기울기가 이 수치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성장 동력은 5.74란 기준점을 향해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5.74의 여러분들 기울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성장하는 겁니다. 탄생 일수가 길어질수록. 통계 모델에서 누 값이 매우 낮은 1.20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전문용어로 두꺼운 꼬리를 뜻합니다. 팻테일. 비트코인 시장에서 발생하는 폭등이나 폭락 같은 극단적인 사건들이 통계적으로 발생 가능한 구조적 특징이고 결코 이상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으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빚을 지고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는 거품과 붕괴는 장기적인 맥법칙 경로로 돌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오르고 내리더라도 시간감 여러분들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겁니다. 복원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단기적 소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증명된 수학적 법칙을 따라 우상향하는 구조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가는 주장합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왜 투자합니까?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은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냐? 자산으로서 시간이 가면서 탄생 일수의
5.74승만큼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규칙을. 그 어마어마한 발견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지고 5.74승만큼 시간에 5.74승만큼 여러분들 늘어나게 되면은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5.74를 가지고 5.8로 하면 더 크게 나오겠죠. 2030년 탄생으로부터 21년째 되는데 평균값이 39만 불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최저치 그다음에 최고치는 표준 편차를 적용하면 계산해낼 수 있죠. 2035년에 134만 1000불 정도가 평균선이 될 것이다. 최저치는 65만 불, 최고치는 276만 불, 2040년에는 평균치가 368만 불, 최저치는 178만 불, 최고치는 758만 불. 2045년에 그럼 지금부터 이름 15년이죠. 15년. 그러면은 15년 맞죠. 예. 2040년이면 20년이네. 20년. 20년이면 877만 불 정도 될 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중장기 추세니까 예, 보시죠. 이게 몇 법칙을 여러분들 이렇게 몇 법칙인 겁니다. 지금 가격을 여러분들 많이 개입을 해가지고 억누르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제임스 원 박사가 신랄하게 여러분들 비판을 하죠. 예, 이게 수학 공식입니다. 가격은 시간에 5.74승만큼 이게 맥법칙의 기본 공식입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로그 함수로 바꾸게 되면은 위의 기본 공식의 비트코인 특유의 거품과 변동성을 추구한 모델이 바로 로그 주기적 맥법칙 공식입니다. 로그 주기적 로그 피리오디컬 파워로 모델입니다. 정식 명칭이. 공식이 이렇습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A 플러스 B 로그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주입되거나 새로운 자본계층이 여러분들 주입될 때 보조적인 성장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두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기본 성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높여지는 맥법칙의 빼대입니다. 예. 네트워크 효과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뭐죠? 채택률 증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것은 유동성이나 새로운 자본계층이 들어가면서 특히 버블이 형성될 때 이게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반복하며 흔들리는 로그 주기적 진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그 공부가 기본 성장과 보조 성장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여러분들 하면은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방송 댓글에 이러면 한 분이 지금 또 비트코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 쓰면 안 된다 이야기인 겁니다. 이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이야기죠. 기본을. 기본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담대해지는 거죠. 지금처럼 가격이 떨 때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진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동이. 천재입니다. 거의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이 보시죠. 기본 맥법칙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도달해야 될 평균적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은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발생하는 파도까지 계산해 넣은 더 복잡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이게 기본 법칙입니다. 기본 A 플러스 B의 로그의 T, C 마이너스 T가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진동을 집어넣은 겁니다. 새로운 자본계층이 유입되고 유동성이 폭발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죠? 이게 이제 거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침부터 여러분들 머리는 계속해서 써야 여러분 좋아지니까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일생일대의 투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 가지고 오늘 이 스테판 박사는 은퇴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한 주제 전부를 걸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파헤치는 거죠. 비트코인 이런 본질을. 오늘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이 업계에서 글을 많이 쓰는 매크로 전문가입니다. 린 엘든 상당히 명성이 있는 분입니다. 비트코인이 유일합니다. 뭐로 유일합니까? 이분입니다. 책도 쓰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중요한 유일합니다. 지금 현대 통화제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통화 문제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현대 통화제도가 법정화폐가 굉장히 타락을 했는데 이거를 교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아니 법정화폐가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법정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봉급이나 자산의 구매력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다 문제인 겁니다. 자기의 자산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교정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 이야기가. 그거를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은 삼라만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박사학위에 여러분들 문제 아닌 겁니다.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공부하는 사람만이 장기 보유를 할 수 있고 확신 있게 이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판 박사가 한마디 더 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가지가 빠졌다 이야기죠. 물리학이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물리학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죠. 물리학. 여러분 그러면은 현대 통화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야기죠.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죠. 현대 통화제도의 핵심 문제점을 이분이 블로큰 머니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화폐를 계속 찍어나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화폐 구매이 하락으로 인해서 매년 5에서 7% 이런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려면 최소 7%에서 9%까지 수익을 남겨야 본인의 자산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이런 맨정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앉아서 돈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현대 통화제도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 돈을 빼앗아 가니까. 트리핀 딜레마.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가 전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달러 가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모순을 낳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른 나라들은 달러를 원하는 겁니다. 달러를 사고 어디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무역을 통해 돈을 벌은 다음에 달러를 사는 겁니다. 그게 미국은 달러를 여러분들 파는 대신에 계속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여러분 1년에 이자가 1조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자들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건 전문화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면은
전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문제가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지식 공유 플랫폼에 참가하신 분들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박사학위 소유자도 알 수 없는 광범위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접근하는 겁니다. 왜? 모르면 내 돈을 빼앗기니까. 아이고 공박사님 골치 아픕니다.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돈을 빼앗기면 오케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정우위. 정부의 부채가 너무 많아져 중앙은행이 물가 조절보다는 정부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계속 여러분들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인플레를 조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가 우리한테 연결된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트리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이 달러를 팔아야 되니까 물건을 계속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물건을 미국에 여러분 전부 다 팔고 돈을 벌어 가지고 달러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국채를 계속 찍어야 되니까 국채 이자 비용이 1조 달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적자가 계속 쌓이면 사람들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달러의 신뢰도를 의심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지금 심각하죠. 재정 우위.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미국 주식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오로지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국채 금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채 금리가 여러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이 자기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미국채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채를 금리를 낮추게 돼서 미 연준은 금리를 낮춰야 되고 인플레를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방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아니가 보통 사람들이 저축자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서 뭐죠?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문제를 여러분 본격적으로 거론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화폐 구매력 하락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이걸 그럼 금을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인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우리가 가진 돈의 구매력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 문제지 특별한 사람의 문제냐 이야기죠. 화폐 구매력의 여러분들 추락 이 문제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냐 이야기죠. 그게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순간 뭐죠? 사람들은 세상의 전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관심. 자기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정식시키는 부분들. 여기에 한 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네요. 박사님 비트코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다음에 화폐 제도를 이해하게 되고 구매력을 이해하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게 되고 금을 이해하게 되고 전부 다 이해하게 되는 그럼 박사학위를 받는 건데 사실 여러분 공병호 TV에서 하면 1년 정도 받으면 진짜 PhD 수준일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분들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런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트리핀 딜레마로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늘어난 재정부채를 감당해 미 중앙은행이 재정 우위를 점령해서 인플레를 조장하고 결국 대중은 화폐 가치 하락 돈 가치가 똥값이 되는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한간 고민이 아니고 정말 절실한 고민이 바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경화자산 하드 에셋 구매력 보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다음 비트코인의 게으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열린 자세로 배워야 되죠.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지식에 이런 겸손하게 계속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 뭐 몰라도 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여러분들 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날 겁니다.
날마다 견문이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60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이고 뭐 다 살았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신경 쓰면 되니까 여러분 한 20년 살게 되면은 이렇게 깨어 있어가 여러분들 자산을 정식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냥지차가 날 겁니다. 어마어마한 격차가 날 겁니다. 그냥 여러분 한국에 부동산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깨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는 사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여러분 날 겁니다. 왜? 부의 정식 속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 바로 위에 스테판 박사 글을 하나 올린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스캇 피처제럴드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1등 지능의 테스트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를 서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피처제럴드가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품으면서도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인류지성이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참 그거를 제 자신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까 여러분들 항상 뭘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쓴 책의 일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젊은 날 27살 지금 경제학 학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40년 정도 활동하며 쓴 책들입니다. 이게 위의 책들은 제가 근무하는 기관에서 발간했고 위의 책들 중에 한 3권 정도 제가 썼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책들을 보게 되면은 야 이런 책들을 옛날에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 1500매 1800매 되지 않습니까? 엉덩이가 물러질도록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은 게 이렇게 40년 동안 가혹하게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변변한 지식과 정보를 매일 아침에 그냥 실시간으로 뜨끈뜨끈한 지식을 여러분 공급받는 겁니다. 이 책들을 제가 거의 전부 다 제가 쓴 겁니다. 전부 다 제가 쓴 겁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뭐 잊어먹은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한평생 여러분들 일부입니다. 일부. 아마 이것만큼 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다 이 추동력이 뭔고 하니까 호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 욕망, 궁금해하는 거 이런 데서 여러분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정관념 비트코인 사기다 이렇게 접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 문제없다. 금융 시스템 문제없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한 90% 이상일 겁니다. 월가에서도 95%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유연성인 거죠. 현재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가 있다. 화폐 가치가 여름 1년에 7에서 9% 정도 떨어진다. 공 박사의 방송을 들어보니까 1년에 최소 7에서 9% 정도의 자산 수익률을 올려야 본전치기를 한다고 하더라. 아니 그러면 내가 채권을 사가지고 한 4% 버는데 그럼 매년 3%씩 까이는 거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기존 통화 시스템의 위기가 자산가치의 하락을 직시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평리 없이 바라보는 지적 용기와 자신의 사고체계를 확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어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매일 여러분들 아침에만 출근만 하게 되면은 날로 사고체계를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랄랄라님 고맙습니다. 경성자산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술주 투자합시다. 미국 달러 자산 여러분들 달러화 자산 기술주 달러화 자산 반도체주 제가 추천했던 것이 SCHG S&P 500 나스닥 100의 QQQM 기술주 섹터의 FTC 혹은 XLK 반도체 주식의 SMH SMHX
SOXQ. 그거 이름 다 방송 다 마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MSTR. 예? 비트코인 투자하면 현물을 투자하든지 비트코인 ETF를 투자하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 공격적인 걸 투자하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산의 가락 하치라는 현실적 과제에 비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수익을 취하면서 동시에 시스템 위기를 대비하여 비트코인이라는 보험을 강력하게 들어두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다. 이게 전부가 뭡니까? 고성장 주식들이지 않습니까? 성장이 빠른 거. 그래서 인플레를 압도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데 사람이 게으른 겁니다. 지적으로 게으른 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좀 소수인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100만 불이 될 때까지 비트코인 공부하기 위해 시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하지 있죠. 대다수 사람들은 100만 불이 넘으면 그때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명확한 이야기를 한 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론 소브리티 스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 공부하지 않는다. 100만 불 넘었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공부 안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공부 안 한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워낙 이런 신문이 나가지고 스테판 박사 이런 논문을 읽는 사람이 85명 1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기 전까지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피 같은 자산의 구매력이 매년 7에서 이런데 9% 정도 떨어지더라도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보천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비트코인을 절대로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론 소브린티 스완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합시다. 공부해 가지고 나라는 어려워지더라도 가족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을. 여러분 이 비트코인의 비밀을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비밀에. 아니 또 파헤칠 게 있습니까? 원래 진리가 심오하기 때문에 이런 파고들기면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갤럭시라고 부르죠. 갤럭시. 은하계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은하계가 확장되는 규칙이. 그걸 아마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피보나치 시퀀서. 피보나치 규칙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경제학자보다 훨씬 더 물리학자들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지평을 확대하는 겁니다. 사고의 지평, 지식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준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안 계시면 제가 여러분들 뭐 허공에 이름 떠들 수 없으니까 방송 준비를 안 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아주 현명하게 활동하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한 10년 정도 터울이 지나게 되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자산 격차가. 과거와 이름 달라가지고 지금은 이름 자산 격차가 30% 40% 정도 성장하게 되면 1년마다 어마어마한 이름 자산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이 피보나치 개념이 나온 겁니다. 피보나치 개념. 피보나치 수열은 은하의 나선, 해바라기 씨, 소나무 열매, 심지어 나무가지의 모양, 선인장의 여러분들 나무의 모습을 형성하는 자연의 비밀 코드입니다. 이 수학적 패턴은 효율성과 아름다움을 만들며 자연을 황금비의 우아함과 연결해 줍니다. 이 은하계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바라기 여러분들 씨앗이 성장해가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조화미도 있고 균형미도 있고 이게 수학적 공식으로 다 풀이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고등의 여러분들 외곽 그다음 선인장 모습들이 다 여러분 뭐죠?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로.
아니 비트코인 이야기하다 또 피보나치까지 왜 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자리를 더해서 다음 숫자가 되는 숫자들의 배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숫자가 커지면서 앞 숫자를 뒷숫자를 앞 숫자로 낮추게 되면 1.618이라는 황금 비율이 나타납니다. 수열의 숫자가 커질수록 앞뒤 숫자의 비율이 1.618 황금비에 가깝습니다. 꽃잎의 개수, 선인장, 잎사귀, 소용돌이 치는 은하, 조개 껍데기, 해바라기 등이 전부 다 피보나치 수열이 찾아진 겁니다. 예. 그죠? 이거를 스테판 박사가 인용한 겁니다. 이 젊은 분의 물리학의 역사란 글을 쓰신 이분의 글을 가지고 스테판 박사가 여러분들 논평을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다 추적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예. 물결치는 은하계와 비트코인의 로그 변동성 주기는 거의 일치합니다. 피보나치. 여기에 P는 황금비를 나타내는 그리스 문자고 조각가 피디아스 전설적인 피디아스 그다음에 람다는 시간의 척도나 배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낯선 은하와 비트코인의 로그 주기성 피보나치 수열은 기본 로그 시간 척도 람다를 가진 로그 주기성의 한 예입니다. 비트코인의 람다는 2.07입니다. 해바라기의 이름 람다는 1.68입니다. 예. 해바라기의 이름들 이 성장 패턴이 작은 데서 시작해서 이름들 큰 데로 늘어나는데 시간의 길이가 1.68 기준으로 이름들 꼭 같은 모습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작은 데서 계속해서 고등이 확장돼 가는 거. 비트코인이 상승, 절정, 추락이 그 패턴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서 2.07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스테판 박사는 우주의 낯선 은하에서 발견되는 수학적 질서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에서도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피보나치 수율이 일정한 비율로 커지면 아름다운 소용돌이를 만드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로그 주기성이란 특정한 시간 규칙에 따라 거품과 성장을 반복합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주기는 약 2.07이라는 일정한 배수로 따라 확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테판 박사는 비트코인의 시장 사이클이 랜덤 무작위가 아니고 자연계의 물리 법칙과 유사한 수학적 패턴을 따른다고 강조합니다. 수학적 패턴을 이산 척도 불변성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초기에 형성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산 디스크리트 시간이 가면서 스케일 인베리언스 척도가 그 소위 패턴이 시간이 가더라도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로그 주기성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죠. 로그 주기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이 발생하는 간격이 일정한 배수 로그 스케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반복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똑같은 시간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할수록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반복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성장하는데 처음에 성장하는데 비해 다음에는 50%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해바라기 씨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일정한 비율로 확장되며 배치된 것과 같이 비트코인 역시 성장 절정 폭락 이 패턴이 2.07 정도의 배수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람다. 이산척도 불변성. 여러분들 이 디스크리트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이산척도 불변성은 시스템을 특정 배수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더라도 동일한 구조가 반복되는 성질을 뜻합니다. 이걸 플렉탈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동일한 부분. 아무 숫자나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배수로만 복제됩니다. 자연계는 1.68, 해바라기 씨앗은 비트코인은 2.07. 과거의 작은 가격 변동 패턴이 시간이 흘러 비트코인 네트워크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도 차트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해서 초기의 모습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테판 박사가 계산한 람다 2.07은 비트코인 사이클의 확장 배수를 뜻합니다. 자연계의 가장 완벽한 비율은 황금비 P가 1.618인 것처럼 비트코인 시작은 2.07배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같은 패턴이 초기 패턴 작은 패턴이 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2.07의 배수로 성장 절정 폭락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단순한 우연 랜덤 무작위가 아니고 자연계의 황금비 P처럼 일정한 수학적 상수를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연계 피보나치 비트코인 스테판 박사 이름 피보나치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이나 생명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 주목하시면 되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를 크게 보나 작게 보나 비슷한 상승 절정 추락의 모양이 반복됩니다. 그걸 이산척도 불변성 디스크리트 스케일 인베리언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 시간에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점점 길어지는 주기. 그걸 로그 주기성. 과거에는 1년 만에 끝났던 사이클이 다음에는 더 길게 나타납니다. 예측 가능한 배수. 스테판 박사는 이 주기가 늘어난 비율이 2.07배라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사이클이 100일이 걸렸으면 다음은 207일 다음번 사이클인 그 다음은 사이클은 42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물리학이 여러분들 가장 정점인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도 물리학이라는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동일한 패턴이 은하계도 동일한 패턴이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우주의 물리법칙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은하가 황금비를 따라 소용돌이 치듯 은하계가 비트코인 가격은 2.07의 비율을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스테판 박사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분석에 따르게 되면 2027년 5월 무렵을 고점으로 보는 거죠. 그 전으로.
비트코인의 주요 거품은 이전 주기보다 약 2.07배 더 긴 시간을 두고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아니고 2027년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 여러분들 가격을 전망해 보면은 이런 정도의 추정치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겠네요. 그죠? 예. 이거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깊숙하게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목숨 걸고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내친 김에 비트코인 비밀 2까지 마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과 붕괴.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다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됐는데 여기까지 마저 마무리 안 하면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이거를 보고 이제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예전 자료를 좀 추적해 봤습니다. 이게 2025년 12월 23일 날 스테판 박사가 인터뷰를 하고 난 인터뷰의 진행자 블렘 칸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이. 이거를 올렸는데 이 글이 여러분들 이렇게 3장의 슬라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장의 슬라이드를 해부해서 한 번 더 이런 정리하게 되면은 더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확인할 겁니다. 비트코인의 비밀을. 이 보시죠. 버블은 로그 타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해부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화계와 닮았습니다. 일정한 수학적 비율을 따라 가지고 비트코인의 가격 거품이 생겨납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자연계의 피 황금비 대신에 2.07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 식물이나 은하가 약 1.618 황금비 비율로 성장한다면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 배수는 약 2.07입니다. 과거의 패턴이 커진 규모로 반복됩니다. 초기 여러분들 가격 변동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여러분들 계속해서 성장하더라도 이산척도 불변성, 비트코인 차트를 크게 확대하더라도 과거의 작은 요동과 똑같은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난 성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2027년 중반에 거품이 형성되고 거품이 조정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람다 배수죠. 2.07의 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시죠. 비트코인은 일정한 법칙, 몇 법칙 파워를 따라 성장합니다. 가장 여러분 기본 성장 동력이 파워롤입니다. 거기다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주어지는 거죠. 보조 성장 동력. 성장 주기에는 일정한 배수가 존재합니다. 람다는 2.07, 이미지에서 강조하는 람다 2.07이라는 숫자는 다음 거품 고점이 발생한 간격을 뜻합니다. 이전 고점에 2.2배, 2.07배 정도 긴 시간을 두고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분석을 해보면 과거의 주요 고점들이 거의 다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고점이 언제 형성되냐? 새로운 거대 자본이 유입될 때마다 계단식으로 비트코인은 성장합니다. 비트코인 채택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 계층의 유입, 개인에서 기관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국가가 들어오고 이게 유입될 때마다 큰 파동을 거리며 한 단계씩 레벨업되는 구조입니다. 미래의 주요 변격점은 2027년과 2047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다음 중요한 기술적 가격적 변곡점은 2027년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글로벌 예비자산이 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시기고 미래는 국가 예비자산, 은행 대차대조표, 국제무역결제 등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자료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고 수학적인 질서에 따라 새로운 자본의 청이가 쌓이며 가치가 상승하는 필연적인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는 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을 그다음 이런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4년 모델 로그 주기적 모델 이제 비교한 겁니다. 4년 모델이 이런 주로 선형 주기 모델 로그 리니어 피리오디컬 모델 주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게 되면 전통적인 4년 주기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로그 주기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2025년에는 큰 거품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진짜 주인공은 2027년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4년 주기설에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2027년이 실제로는 거대한 상승이 예상되는 해입니다. 4년 모델은 3번 맞아떨어졌고 2번 틀렸습니다. 로그 주기적 모델은 5번 사례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4년마다 오른다는 믿음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버블의 이름 주기가 길어지는 수학적 모델 람다 2.07 로그 주기적 모델이 비트코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더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자들은 전부 다 물리학 현상을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과학 한 사람들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관통하는 규칙을 찾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합니다. 특히 이제 금세기에 나오기 힘든 자산이죠. 비트코인은. 그런데 너무나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부하는 자 그리고 자기 견해를 세운 자 더 깊이 파고드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변동성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젊은 날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말하는 재주, 글 쓰는 재주, 정보를 변별하는 재주, 정리해서 전달하는 재주 이게 다 훈련받은 거야. 40년 훈련을 받은 겁니다. 40년을 훈련받고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비트코인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진입하기에 그래도 괜찮은 시점에 정보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정리해서 얼마나 요즘에 짧습니까 생각들이 다. 생각이 너무너무 짧다니까 사람들이. 쇼츠를 계속 보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잘 소화하셔서 재무적인 그런 문제는 또 리스크가 따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대개 공식적으로는 10% 정도를 권하고 저는 10%보다 더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동성을 참아낼 수 있고 그만큼 비대칭적 수익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10% 정도면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잘못되가 여러분들 날리더라도 10% 정도면 크게 타격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여러분들 반갑게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